새 정부 초기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살림살이일 텐데요.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시즌이라서요. 의원실 굉장히 바쁜 분위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새롭네요. 네. 매일 전화드리고 찾아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소개도 드렸어요.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번 정부 예산안 참여, 네.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난 4일에 3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여대 야소 상황,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호소들이 나오는데, 네. 그때 또 어떠셨습니까? 실은 이제 소수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한계를 좀 절실하게 느꼈고, 또 조금은 좀 참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전혀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이나마 추경을 이렇게 우리가 편성하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잘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의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본인들은 삭감했던 청와대의 용산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이라든지 또는 이런 추경을 이용해서 여당 의원 일부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지금 여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추경 편성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선심성으로 일회성 이렇게 국민들에게 퍼주기식 이런 추경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말 필요한 민생에 제대로 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추경이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일반 일회성의 선심성 예산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예산이냐를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 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신 게 국민의힘이 그냥 반대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5월 기준이요.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 네.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3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이 포함된다면요. 네. 재정 악화는 솔직히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보면 올해도 재정 적자가 한 111조 정도 이렇게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꿔야 되는데,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이 정부 재정 또 정부 부채의 어떤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 세계 많은 이렇게 국가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비기축 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선 정부 부채 비율이 올 연말에 이렇게 전망된다고 할 정도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 지출의 구조 개혁 같은 것들도 좀 되게 필요하고, 실은 부족한 예산이나마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라도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민생,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인 세수를 발굴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지출의 어떤 구조 개혁 같은 것들을 반드시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계속 퍼주기식의 재정 중독 어떤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네, 그런 걱정은 다 공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민생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지금 민생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 쿠폰을 비판만 한다고 해서 이게 여론에 수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런 비판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실은 지난 총선 때나 이번 대선 때 우리도 더 많이 퍼주자라는 이런 공약을 내걸자라고 하는 일부
우리 여론들도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전 국민 소비 쿠폰보다는 이번에도 예를 들면은 청년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또는 대개 생계가 어려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수당을 좀 더 청약하자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힘든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이렇게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또는 아주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초단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민생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정부나 우리 전체 예산으로서 돌봐야 될 그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실은 저같이 국회의원도 이번에 그 15만 원인가요? 그거 지금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다 소비 쿠폰을 이번에 지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말 같이 보듬어야 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케어해야 될 대상들을 명확히 선정하고 그분들에 대한 민생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자. 저는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 확실히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누가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를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국민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좀 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게, 네. 그런 국민의힘만의 민생 경제 정책들이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통과에도 여론이 그렇게 뭐 네. 이재명 정부에 나쁘게 네. 돌아가지 않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뭐 한 가지로 꼽긴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것만은 한다라는 민생 경제 정책, 1호 뭐 이런 거, 네, 의원님 네.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좀 말씀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정권에서 성장을 좀 더 강조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체가 이렇게 잘 돌봐야 될 그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부각됐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짜 3만 불 이제 이런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장과 복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균형감 있게 갖고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데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성의 어떤 그런 예산 집행보다는 저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재정하의 민생 회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사람들만 살고 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지금 후세대도 있고 그 후세대의 또 후세대도 있고, 우리 정말 이렇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성장과 뭐 배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장과 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잘 맞추어지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은 정부 주도의 성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로 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효율성이, 지금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권 때 수백조가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의 운용의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탄력성을 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경제 성장의 주도를 민간 부분으로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의 성장과 창의, 혁신을 막고 있는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민간에서 기업가 정신 또는 글로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과 기존의 어떤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된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적시하고 우리가 사회가 또 공동체가 국가가 같이 돌봐야 될 그런 어려운 계층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시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혁신을 통해서 일어서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을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 상법이 네.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대표이사 네. 사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어요. 여야 네. 합의로. 원래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 때는 제가 반대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좀 네. 궁금합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상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법,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에 대한 좀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은 저도 당연히 이제 지향해야 될 바긴 하지만 상법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투자 또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더라도 중장기적인 회사의 혁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들, 이런 중요한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되게 위축되거나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물론 이제 일부 대기업이나 일부 대주주들의 일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최근에 이제 태광산업 같은 경우 분명히 저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일반 소액주주들을 희생할 의도가 있었던 걸로 분명히 생각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의 형법이나 별도의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빈대 잡느라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그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손익을 감수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단기 투자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의 핵심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대하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여당으로서 예를 들면은 집중투표제라든지 또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직 상법이 반영 안 된, 그리고 이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확대 같은 것들, 좀 더 위험한 법안들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일부는 좀 협의해서 상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국민 여론에도 좀 호소하려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원내 부대표로서 들어가면 제가 이거 아무래도 반대 누르기가 좀 이렇게 입장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 표결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 문제도 있었고, 또는 이렇게 강한 여당 또 다수 여당이 막 밀어붙일 때 이게 끝도 없이 상법이 악화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지도부 어떤 그런 데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이렇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상법이 추가적으로 더 개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의 역할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제, 뭐 민생 쪽은 여쭤봤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인적 쇄신이다, 인적 청산이다, 네. 당내 갈등이 좀 심화되는 양상인데, 원내 지도부시잖아요. 네. 지금 지도부 2번 연속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갈등 풀릴까요, 저희? 저는 지금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문제가 좀 대두된 거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변화도 되게 좀 미흡한 게 많았고, 또 작년 12월 3일 날 전 대통령의 계엄부터 또 탄핵, 또 이번에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좀 현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어떤 몇몇 업무를 좀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막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 있을 때 옆에서 봤지만 그때그때마다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고, 또 일부 우리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라서 정말 당원 당규를 위배했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거부했거나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갈등들이 막 이렇게 표면화되면서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되는 건 좋지만 이게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퇴출시키기 위한 갈등이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으면 다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체질을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우리 정치 시민들을 키우고 또 지금 있는 중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수도권 또 이렇게 전체 중산층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논의하는 그런 좀 첫 번째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 전당대회나 내부의 논의를 네.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도 그런 과정에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국민의힘 의총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길게 잘해주셔서 네네. 감사하고 네. 소프트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 네네. 딱 하나만 드리고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대표이사셨잖아요. CEO. 네네. 정말 네. 좋은 직업이었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정말 좋은 직업인데 네.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어떤 네. 것인지 딱 대답해 주세요. 실은 제가 이제 국회에 와보니까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잘 느끼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정말 이렇게 타협과 그다음에 협상의 장이고 5천만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정말 민의의 전당인데 제가 밖에서는 너무 효율성, 너무 이렇게 그다음에 스피드,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쭉 평생 이제 직업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회의원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효율성과 그다음에 속도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녹여내기 위한 것들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던 이제 연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새롭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꿔가는 좀 더 낫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런 좀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낫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지금은 국회의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초선 의원님들 가운데요, 이렇게 의원회관 처음 찾았던 게 바로 의원님이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 표정, 몸짓, 제스처,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 같은 거, 그때 그 초심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